채권단이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측은 고공농성에 들어가고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정공대 설립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입지는 오는 6월쯤이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인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서울에서도 나갔지만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기업인 더블스타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로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를 중국에 파는 객입니다. 먼저 윤건수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의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더블스타로부터 6,463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고 지분 45%를 내주는 방식입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의 경영 정상화와 신규 투자를 통한 품질 개선, 채권단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단은 지금의 경쟁력과 고비용 구조로는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산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실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더블스타에 매각할 경우에는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로 매출이 늘어나고 더블스타의 중국 판매망을 활용하면 중국 법인의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 이후의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일부 우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 채권단은 해외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과 이른바 먹튀 논란을 감안해서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더블스타가 3년 동안은 지분을 매각하지 못한다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3년 이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 더블스타 인수 소식에 금호타이어 노조는 채권단의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에다 부분 파업 투쟁은 물론 총파업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채권단의 결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20m 높이의 송신탑에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결사 반대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와 곡성공장 지회장 2명이 무기한 고공농성을 돌입했습니다. 해외 매각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절대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말 이틀 동안 조별 2시간씩 부분 파업에 들어가는 한편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경투쟁 이면에는 고용 불안과 채권단에게 당했다는 정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쌍용차나 한국 GM 사태에서 보듯 해외 자본은 어떤 고용 보장 조건을 내걸어도 언제든 자본 철수를 통해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채권단이 이미 더블스타의 매각 방침을 정해놓고도 노사가 자구안을 가져오면 마치 회생기일을 줄 것처럼 연막작전을 폈다고 주장합니다. 수차례 금호타이어 문제 해결에 나섰던 광주시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윤장인 시장은 직접 서울로 올라가 지난해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합의하고 나니까 그걸 회의해가지고 뭐 거부를 한다면서 이렇게 이제 파국으로 모으는 이런 건 저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조는 강력하게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채권단이 입장을 철회하긴 쉽지 않아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반발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선거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정공대가 어디로 들어설지 관심 많으시죠? 이르면 오는 6월쯤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정공대 설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칭 한전공대 설립 사업. 입지와 예산,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 최저간을 도출해낼 용역 작업이 곧 시작됩니다. 한전은 국제 경쟁 입찰 결과 한정공대 설립 마스터 플랜을 만들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로 AT컨이 사무건축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대학 설립
타당성 용역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2단계는 대학 설립의 기본 계획을 포함한 캠퍼스 건축과 관련돼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학교의 입지와 규모, 예산 등이 담길 용역 최종 보고서는 올해 11월 나올 예정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는 한전은 공사 기간과 법인 설립 등에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내년 착공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한전은 용역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비 타당성 절차를 시작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지역민들이 한전공대가 과연 어디에 들어설 것인가 여기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 따르면 용역 중간 보고가 나오는 올해 6월이나 늦어도 올해 11월 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사범들은 출소한 뒤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때문인데 위헌과 이중처벌 논란이 많습니다. 최근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강용주 전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의 경우를 보시고 이 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남대 의대생이던 80년대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몰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14년간 수감 생활을 한 강용주 씨. 출소한 강 씨에게 돌아온 건 주거지 이전이나 해외여행, 다른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와의 만남을 경찰에 보고하라는 보안관찰 처분이었고 이 처분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지난 16년간 7번 갱신됐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불복종한 끝에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넓혀내는 이번 판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이 좀 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폐지론이 끊이질 않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재는 북한과의 대치 현실을 이유로 일관되게 합헌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라도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지만 강 씨의 사례는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증합니다. 법무부까지도 선고 직전인 지난 1월 강 씨의 보안관찰 처분기간 갱신을 중지하며 재범 위험성 판단을 뒤바꾸는 등 자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 갱신 처분이라는 것을 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중처벌, 반인권적이라는 논란 속에 시대착오적인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과 구청장, 시도의원과 구의원 등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을 오늘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이 완도 해상에서 뒤집혀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 상태인 어선 근룡호를 인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여수 거문도 안전해역으로 근룡호를 예인한 뒤 14차례 수중 수색을 했지만 선체 내부에서 추가로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들이 먼 바다로 표류한 것으로 보고 해상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근룡호를 인양해 정밀 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여수시 중림동 한 사거리에서 덤프트럭과 SUV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51살 김모 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을 빠져나오던 덤프트럭 운전자 55살 남모 씨가 SUV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영광의 한 교가 기초공사를 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책임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1월 영광군 군남면 도장교 개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철근 더미에 깔려 근로자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원청업체 현장관리소장 39살 김모 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실 시공된 철근을 사전에 안전점검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시키다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양 고서중학교가 조선시대 입학의식인 속수레를 접목한 이색 입학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입생 17명은 이 자리에서 유권과 도포 등 전통 의상을 입고 교사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청하는 속수레 행사를 치렀습니다.